앞으로 할 내용을 조금 안내해드리자면, 변수는 끝났고요. 파이썬 자료형이라는 것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좀 더 뭔지 궁금하다 따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처럼 파이썬 자료형 뭐 이런 것처럼 키워드를 드릴 때가 있을 건데, 그럴 때 먼저 찾아보고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출력 배웠고, 그 다음에 변수 했어요. 내용을 보자면 좀 기초적인 내용이랑 좀 심화 내용으로 나뉘는데, 기초적인 부분은 이 언어마다 특성이 비슷한 부분을 기초로 해서 넣었어요. 뭐 예를 들면 조건문, 반복문, 함수, 여기까지가 기본. 얘는 이제 다른 언어에도 있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다뤄야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객체. 이 세 가지가 파이썬만의 무조건적인 특징은 아닌데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건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심화 다 할 건데, 기초에다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중간에 뭐 탈출하고 싶을 거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 부분을 좀 탄탄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조건문인데, 안에 다 쓰고 a는 2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값을 출력하면 a는 22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면 a는 25라고 했어요. 그러면 25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얘는 변수였고, 뭐 변수를 지금까지 뭐 a, b 이런 식으로만 했죠.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ag 하고 ag,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 아니면 문장 서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하거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ag는 변수인데 변수의 이름이 ag인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 발생 왜 했을까요? 우선은 main.py, 우리 이거 main.py 파일에 두 번째 줄이면 여기에 있다는 건데 네임 에러가 발생했어요. a는 정의되지 않았대요. 그럼 그냥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a가 값이잖아요. 값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위에서 만든 적이 없으니까. 변수를 선언한 뒤에 뭐 여기다가 ag 이렇게 박았으면은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언도 안 하고 쓰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잘 나오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사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는 나왔다 그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언어 마찬가지고요. 에러 메시지 보고 그냥 모르겠다 해서 넘어가면 그냥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에러 메시지가 주는 정보가 많아요. 어디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그리고 구글링 좀 자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떴을 때 이거 복사해서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이 에러 메시지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많습니다.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시크릿 창이 에러 해석 나오죠? 일단은 보기 불편한 거는 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나오죠? 어떤 찾으려는 에러가 언제 나오는지, 그래서 이걸 그냥 잘못 입력했을 때 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잘못 입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복사해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변수, 즉 존재하는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age는 사전적 의미가 나이란 뜻이 있죠.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서 age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해당 변수에 담고 있는 이 데이터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age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뜻이 없는 걸 썼다 해도 돼요. 근데 저장하려는 게 나이라는 거는 변함없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변수명을 지을 때는 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른 것보다 어려운 게 변수명, 함수명 이런 거 만드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코드만 보고서 좀 직관적으로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지었다? 그러면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변수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져 있는 변수 쓰니까 상관없겠지 라고 하고 실행하면 틀려요. 왜냐면 애초에 변수를 만들 때부터 규칙을 어겼으니까. 정숫자를 써야겠다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숫자를 가운데다 넣어도 상관없고요. 우선은 간결하게 age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변수명은 담으려는 데이터에 의미가 포함된 상태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개발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면은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왜냐면 협업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무렇게나 지은 변수를 보고 이걸 나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나이야 라고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둘 다 나옵니다. 왜냐면 프린트 출력문이 두 개 있으니까요.
에이지랑은 상관없고 왜 성인이 먼저 나왔는지는 아시겠죠? 요게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려는 건 뭐냐면, 나이가 22살이다 이랬을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인이죠. 나이가 15살이면은 미성년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둘 다 나오는 이유는 단순 출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제쳐두고 그냥 썼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if. 자, if는 무슨 뜻일까요? 그쵸? 만약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나이가 20살 이상이다. 요게 이상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용을 하기 전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차이 아시죠? 수업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여기에 이 부분 논리연산 쪽에 있습니다. 이상 이하 관계에는 이제 포함 관계가 있죠. 포함 관계가 허용되고 초과 미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20살은 조건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문법에.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이 파이썬 문법은 달라요. 이런 중괄호가 없어요. 파이썬은 이렇게 안 쓰고 콜론을 씁니다. 콜론. 그래서 콜론을 쓰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겠다인데 이 안쪽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는 안쪽이 없어요. 이 if문이 포함하고 있는 안쪽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함하고 있는 구문. 일단은 실행을 해보자면 뭐라고 합니다. 일단은 main.py의 네 번째 줄. 이 줄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새로운 유형의 오류가 나왔죠. 일단 인덴테이션 에러. 그리고 뒤에 뭐 expected on indented block. 이게 중요해요. after if. 여기서 그 인덴티드 블록 있죠? 인덴티드 블록은 들여쓰기를 말합니다. 파이썬에서 이 들여쓰기 중요해요. 이 들여쓰기를 그냥 쉽게 말하면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여쓰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미성년자만 나오고 둘 다 나오고, 콜론이 나왔는데 이 콜론이 나온 그 다음 줄은 무조건 들여쓰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콜론이 요 밑에 나오는 구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구문은 조건문에 의해서 종속된 상태이고요. 이거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들여쓰기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들여쓰기를 안 하면 if문에 소속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소속된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소속된 거고, 일단은 조건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하나만 조건에 종속시키면 되겠죠. 이 미성년자라고 출력하는 건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 여기 리플 세팅할 때 인덴트 타입, 인덴트 사이즈 설정했죠. 일단은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바 두 개가 들여쓰기 한 번이에요. 또는 이제 탭 한 번이 들여쓰기.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조건을 넣는 거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성년자의 조건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에이지가 맞나요? 이러면? 그쵸? 일단은 들여쓰기도 안 됐을 뿐더러 20살 포함이면은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살도 미성년자가 되겠죠? 그러면 포함 관계를 빼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를 종속시키지 않은 상태로 실행하면 보이는 에러는 인덴테이션 에러,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다시 실행하면 성인만 나오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또 이런 식으로 문제는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에 보면은 지금 성인만 나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쵸? AG는 20이라고 변수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각 조건식에서 이 AG는 뭘까요? 그쵸? 20이죠. 20이에요. 그래서 여기 차이는 등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얘네는 비교 연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 비교라서 이거 있죠? 이퀄 마크 이거랑은 다릅니다. 얘는 대입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따져봤더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데, 맞는 말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맨 밑에다가 맞는 말이면 true, 그리고 틀린 말이다 그러면 false예요. 틀린 말이면 false. 이거는 참 또는 거짓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자, age가 20이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왜냐면 여기 age 값은 그대로 20이니까 여전히 20이에요. 이유는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요. 포함 관계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게 값이라고 보는 이유는 등호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거짓인 이유는 여기에 포함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문장이 실행돼서 결과에 성인이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는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 됐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올지 한번 눈으로만 해보세요.
미성년자가 나왔죠. 20살은 미성년자가 엄연히 아닌데 미성년자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조건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을 작성할 때 여기 조건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왜냐면 이 조건을 어떻게 줄지는 이 코드를 입력하는 사람의 영역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프로그램이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입력해준 대로만 읽어요. 그래서 조건식을 잘못 짰으면 이런 틀린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포함 관계를 집어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조건은 없고 그냥 출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건문 안에 갇혀있는 이런 출력문은 종속되어 있다는 것. 종속된 조건문에 이 조건식이 3일 경우에 안쪽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실행되는 때를 정할 수 있어요.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조건식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이 조건식은 실행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아야 돼요. 판별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하는 연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른 채로 이 안쪽을 실행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행되고 여기 조건식 실행되고 그리고 참이니까 안쪽 실행되고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성인이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아쉽게도 여기는 실행됩니다. 실행돼요. 여기도 조건식 자체는 실행돼요. 왜냐면 이 안쪽에 종속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실행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단지 이 실행 결과가 틀린 말이라서 안쪽이 실행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내용 정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일단 이거는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자, 이거 뭐라고 나올지 한번 눈으로만 실행해보세요. 이건 그냥 나오죠. 이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문은 어디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출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쓰면은 둘 다 나오죠. 왜냐면 이것도 어디 종속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들여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디에 종속되어 있을까요? 느낌표랑 샵 3개는 각각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이거 실행하면은 성인이랑 느낌표만 나와요. 왜냐면 이 프린트문은 이 조건문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문의 조건식이 거짓이잖아요.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실행 안 되는 것 뿐이고.
일단은 그러면 다시 일단은 이거를 보면 첫 번째 줄 실행되죠. 그 다음에 여기 실행되죠. 조건식 얘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age 값이 20이니까 참이라서 성인 출력하는 거 실행될 거고, 그리고 느낌표는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조건식의 결과에 상관없이 출력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 실행할까요 말까요? 이 부분도 실행합니다. 실행해요. 왜냐면 맞는지 틀린지 알아봐야 돼요. 단지 해봤을 때 거짓이라서 이 안쪽 실행 안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샵 출력하는 거는 이 조건식과 별개로 그냥 출력합니다. 실행돼서 출력돼요. 근데 뭐 들여쓰기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우선 여기서 age 변수 선언하고 조건식 연산하고 실행하고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이 안쪽이 실행될지 안 될지 결정되고요. 여기도 무조건은 아니고 여기도 당연히 실행하고 이 실행 결과에 따라서 이 안쪽 할지 말지 결정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결과가 거짓이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건 실행 안 할 뿐이었고, 그래서 성인 느낌표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뭐 제가 느낌표 있는 부분을 들여쓰기 한 번 더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틀린 겁니다. 이 성인 출력하는 거랑 느낌표 출력하는 거 위상이 같아야 돼요. 같은 위상으로.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줄 보이시죠? 이게 들여쓰기를 나타낸 들여쓰기 표시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만들려면은 여기 들여쓰기 칸이 똑같아야 돼요. 일단 이거 실행해보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unexpected indent, 예상치 못한 들여쓰기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조금 반대로 생각해보면 expected indent는 이 콜론이 나왔을 때의 들여쓰기죠. 근데 지금 콜론이 없는데 들여쓰기 했으니까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콜론도 없는데 들여쓰기 해갖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같은 선상에다 둬야 되고요. 이런 들여쓰기 부분 때문에라도 코드를 깔끔하게 짜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는 이 콜론을 포함한 조건식이 나머지 아래에 있는 구문을 종속시킬 때 들여쓰기 하시면 됩니다. C 언어나 자바에서 중괄호랑 같은 의미예요. 단지 여기 파이썬에서는 콜론으로 이거를 땜빵하는 거고, 차이점 파악 되시죠? 대신에 이거 여기서 들여쓰기 한답시고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는 건 안 됩니다. 실행하면 뭐라고 해요? 이것도 잠시 이게 이 리플에서는 뭐라고 안 하네요. 다른 툴에서는 뭐라고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뭐라고 하네.
기준이 저도 방금 한 건데 이 콜론 안에서 그냥 똑같이만 들여쓰기 했으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썩 좋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9번 줄. 여기는 스페이스바 2번 해서 띄었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했으니까 이런 점이 있었네요. 위상이 달라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does not match라고 하죠. 인덴테이션 레벨이라고 하는데 뭐 위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위상. 나머지랑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더 한번 해보자면 이거는 좀 여기 밑에다가 10 더하기 5는 15 맞죠? 이 는이라는 게 수학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할 때 그러면 10이 5보다 크다. 이거는 결과가 뭘까요? 덧셈의 결과는 15인데 true죠? 덧셈은 사칙연산이고요. 정수와 정수의 사칙연산 결과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수와 정수 비교연산의 결과는 맞냐 틀리냐 맞으면 true가 될 거고 틀리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맞다 틀리다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수업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사칙연산이랑 논리연산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죠. 그리고 1은 1과 같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true인 거고 이거 두 개 차이점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느낌표는 이거는 false죠. 여기서 느낌표를 썼는데 이 느낌표는 다른 언어에서도 반전이에요. not의 의미입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수학 영재 부분에서는 이 물결표로 나타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마 이거는 뭐 잠깐 생각나갖고 한 거고 이거를 반전의 의미 반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바에서는 true는 다 소문자고 다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파이썬은 대문자로 시작해요. 뭐 다른 언어 하다 오셨으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라고 읽어야 되고요. 이거는 같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이 내용을 적용해보자면 age 값이 20일 때 이 조건식의 결과는 뭐로 변할까요? 참이니까 true가 되죠. 20은 20 이상 맞잖아요. 논리연산이죠. 비교연산의 결과는 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식 실행된다고 했는데 이 실행되는 이유는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어서 true로 변했고요. 여기서도 내부적으로 실행한 다음에 거짓이라서 false로 바뀐 겁니다. 이 연산의 결과를 프로그램이 알아서 판단하고 이 안쪽 실행하냐 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있는 걸까요? if true? 없죠? 무조건 실행이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번엔 이거는요. 전에는 그냥 이거 살려줄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서는 무조건 참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거짓인 상태예요.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이 안쪽이 실행될 리 만무하니까 그냥 안 쓰나 마나죠. 죽은 코드라고 합니다. 이걸 데드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if의 개념 여기까지 했고요.